여러분, 전 세계 수억 명이 열광한 만화를 만든 작가가 정작 자신은 만화 그리기가 싫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매주 연재 때문에 울면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던 사람이 결국 만화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았다면요? 초사 여인의 상징적인 금발머리, 사실 이게 단순히 머리칠하기 귀찮아서 만든 설정이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팬들이 사랑하는 베지터라는 캐릭터는 원래 단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질 단역 악당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토리야마 아키라. 명성을 원하지 않았고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남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무관심 때문에 전설이 된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천재성을 거부한 한 평범한 남자가 어떻게 만화계의 신화가 되었는지에 관한 진실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처음부터 만화가를 꿈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는 좋아했지만 특별히 만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 작업을 하며 조용히 살고 싶었던 평범한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운 좋게도 그는 광고회사에 취직하는 데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그 반복적인 살. 토리야마는 이 규칙적인 일상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둡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토리야마에게는 자유가 더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것보다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그에게는 더 가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만화였습니다. 왜 만화였을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작업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정이나 꿈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된 만화가의 길.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일을 그다지 즐기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화 그리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솔직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만화가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으니까요. 토리야마 아키라의 첫 대표작은 닥터 슬럼프입니다. 천진난만한 로봇 소녀 아라레가 펭귄 마을에서 벌이는 좌충우돌 코미디. 이 만화는 일본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까지 아라레를 사랑했죠. 단행본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애니메이션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단숨에 일본 만화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작가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주 연재가 너무 괴로워서 울었다고 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다는 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죠. 독자들은 다음 화를 손꼽아 기다렸지만 작가는 다음 화를 그려야 한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간 연재의 압박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김없이 원고를 완성해야 했습니다. 마감에 쫓기는 삶. 창의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시간은 부족하고 독자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이 모든 것이 토리야마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업을 최대한 단순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캐릭터 디자인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초반에는 캐릭터들이 복잡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매번 그리는 게 너무 귀찮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캐릭터들의 디자인을 단순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을 없애고 그리기 쉬운 형태로 만든 거죠. 놀라운 건 이렇게 귀찮아서 만든 단순한 디자인이 오히려 독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심플한 선, 깔끔한 실루엣. 이것이 토리야마 아키라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만화 디자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겁니다. 닥터 슬럼프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토리야마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 인터뷰 요청, 공개 석상에 나서야 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조용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성공은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닥터 슬럼프가 끝나고 편집부는 토리야마에게 새로운 작품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드래곤볼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도 처음부터 거대한 서사시로 기획된 건 아니었습니다. 토리야마는 가볍고 재미있는 모험 코미디를 그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초반 드래곤볼은 정말 그랬습니다. 꼬리 달린 소년 손오공이 용구수를 찾아다니는 가벼운 모험담. 중간중간 개그가 섞인 전형적인 소년 만화였죠. 하지만 편집자의 조언과 독자들의 반응에 따라 작품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천하제일 무술대회가 등장하고 점점 더 강한 적들이 나타나면서 드래곤볼은 배틀 만화의 정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초사이어인의 상징적인 금발머리, 이게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를 검은색으로 칠하기 귀찮아서 만든 설정이었던 겁니다. 매주 원고를 그리다 보니 머리카락을 까맣게 칠하는 작업이 너무 번거로웠던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변신하면 머리가 금발이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금발의 초사이어인은 드래곤볼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이 변신 장면에 열광했습니다. 토리야마의 게으름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던 셈이죠. 캐릭터들의 탄생 비화도 흥미롭습니다. 베지터는 원래 단역 악역이었습니다. 사이어인 편에서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질 캐릭터였던 거죠. 하지만 편집자가 이 캐릭터 인기가 좋으니까 살려두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토리야마는 별 생각 없이 동의합니다. 그 결과 베지터는 드래곤볼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프리저는 현실의 탐욕적인 부동산 업자를 모델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합니다. 토리야마가 당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악역이었던 거죠. 이렇게 드래곤볼의 수많은 요소들은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즉흥적인 결정과 편집자와의 협업 그리고 토리야마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탄생했습니다. 드래곤볼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만화책은 수억 권이 팔렸고 애니메이션은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만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 모든 명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공개석상에 나서는 것도 최대한 피했죠. 사람들은 그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사생활을 지켰고 스포트라이트를 피했습니다. 토리야마는 원래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사교적인 자리가 불편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싫어했죠. 그에게 명성은 축복이 아니라 불편한 짐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을 강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운으로 돌린 겁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토리야마는 자신의 작품을 다시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작품에 대한 애착도 별로 없고 자신이 그린 만화의 세부 내용도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죠.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자식처럼 아끼는데 토리야마는 오히려 무관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관심이 역설적으로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 않았고 팬들의 기대에 짓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기 방식대로 작업했고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그렸습니다. 명성이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기준에 따라 움직였던 거죠. 토리야마 아키라의 영향력은 만화계를 넘어 전 세계 대중문화 전반에 미쳤습니다. 드래곤볼은 수많은 후배 만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원피스의 오다 에이이치로, 나루토의 기시모토 마사시, 블리치의 쿠보 타이토까지 일본을 대표하는 만화가들이 모두 토리야마의 영향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배틀 만화의 문법도 토리야마가 정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점점 강해지는 주인공, 더 강력한 적의 등장, 극적인 변신과 파워업. 이 모든 요소들이 드래곤볼에서 완성되었고 이후 수십 년간 배틀 만화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작품들이 드래곤볼의 공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에도 그의 영향은 막대했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으면서 그는 일본 RPG의 비주얼 정체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슬라임, 드래곤, 몬스터들의 귀여우면서도 개성 넘치는 디자인은 토리야마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스타일이었죠. 드래곤 퀘스트는 일본 국민 게임이 되었고 토리야마의 디자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이 모든 혁명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리야마는 만화계를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장르를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그저 마감에 맞춰 원고를 내고 최대한 편하게 작업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머리칠하기 귀찮아서 금발로 만들고 복잡한 디자인이 싫어서 단순하게 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그 계산 없는 순수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토리야마의 작품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독자들을 감동시키려는 억지스러운 연출도,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비굴함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렸고 그것이 재미있으면 됐습니다. 이 솔직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계획하지 않았기에 자유로웠고 집착하지 않았기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토리야마 아키라는 천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는다고.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토리야마 아키라는 202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는 천재라는 타이틀을 거부했지만 결국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평범함을 사랑했던 한 남자가 가장 특별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